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옹야 제6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번지 문지 한데 자왈 무민지 의요 경 귀신이 원지면 가위 지으니라. 문인 한데 왈 인자 선난이 후획이면 가위느니라. 이런 내용인데요. 번지라는 제자가 두 가지를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인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혜로울 지자인데 보통 이제 지혜로울지 그러면 나중에 여기 밑에 이렇게 쓰는 이 자를 하는데 이 자를 쓰기 전에 원래는 이제 요 자가 지혜롭다라는 지자도 되고 알 지자도 되고 지식이라는 지자도 되고 다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지혜라고 할 때는 이 글자를 쓰자고 해서 이제 이 글자가 나오게 됐는데 논어만 하더라도 이제 요 글자를 지혜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묻고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혜하고 인은 앞에서도 한번 같은 글 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논어 네 번째 편인 2인 편에서 마을을 선택해서 살 때 인한 마을에 살지 않으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표현에서 이제 인하다와 지혜롭다가 같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처럼 인과 지는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용에도 이제 지인용 뭐 이래서 이렇게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인과 의가 같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인과 예가 같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인의 예 지가 같이 이제 언급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지가 지혜로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인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먼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민지의요 경 귀신이 원지면 가위 지으니라.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땅함에 힘쓰고 무민지의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백성 민자인데 제가 번역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백성 민자가 한자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물자가 있으면 이 물자가 뭘 지칭하느냐 할 때 이 자체로만 가지고 알 수가 없고 상대어가 어떤 글자가 등장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상대어가 만약에 사람 인자면 이 물자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물자가 몸기자를 상대어로 갖는 문장에 등장한다. 그러면 이 물자는 식물, 동물 같은 것들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이 단어가 이 글자가 어떤 것을 지칭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어가 어떤 글자냐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민자도 이 민이 어떤 민을 지칭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부분의 문장은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대어로 가정을 하고 쓰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민자가. 그래서 이제 임금과 백성 이렇게 할 때 이제 백성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흔한데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민자가 천을 상대어로 하는 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민은 신분상 임금과 백성이다 할 때 그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반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라는 뜻, 하늘을 상대어로 해서 그 상대어인 민은 이 하늘이 이 세상에 살게 한 백성들, 생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 글자를 전제하는 말이냐, 이 글자를 전제하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뒤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임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로 보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민지의 그러면 사람들의 옳음을 힘쓴다 이랬는데 이 옳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땅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땅함보다 저 글자가 옳을 의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옳을 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요 의자의 속뜻이 이 마땅할 의자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마땅할 의자는 시의 적절함, 시의 적절할 때 요 의자가 마땅할 의자인데 그 상황에 타당한 것, 적절한 것, 적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옳다고 할 때는 그 옳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다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마땅함이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 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매 순간순간 가장 타당하고 적당한 것, 마땅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경귀신이 원지면 귀신을 공경은 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왜 했냐 그러면 지난번 공야장 제5 노노 5번째 편 공야편의 17번째 장의 장문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장문중이 그 거북이를 보관하는 집을 화려하게 지어서 그렇게 했던 장면을 공자가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공자가 살았을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귀신하고 관계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논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그걸 가지고 추측을 해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아마 번지도 지혜롭다를 이쪽 측면에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 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경은 해야 한다. 귀신을 공경해야죠. 감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멀리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감사하고 그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의 보호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신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종교적 심성인데 이것을 갖되 멀리하라라는 말은 모든 일상에 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신한테 물어가지고 신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하되 멀찌감치에 두고 공경을 해야지 내 하나부터 열까지를 전부 신에 의지해서 신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을 가서 이제 신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신한테 의존하는 것도 아니죠.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을 가탁한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는 거지 그게 신을 의존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멀리하라, 공경은 하되 멀리하라 이게 경이원지입니다. 더 줄여서 그것이 경원이죠. 경원. 공경하되 멀리하는 거. 신은 그 정도로만 하면 되고 신한테 물어보는 것을 힘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게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윤리고 도덕인 거죠. 예, 지혜롭다는 게
점치러 다니고 점보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힘을 쓰고 신은 다만 귀신은 공경은 하되 멀리 한다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인함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자 선난이 후획 그랬습니다. 선난이 후획. 요 획자는 우선 얻을 획자니까 얻을 득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선난 후득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난 그러면 어려운 일을 우선한다. 그리고 얻을 것은 뒤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뭘 얻을 것인가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 텐데 그럴 때 그 결과물을 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거죠. 그것은 대체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은 서로 안 하려들고 결과물만 가져가려고들 들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어려운 일을 먼저 나서서 자신이 하고 얻는 것은 뒷전으로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결과물은 갖고 싶고 이것이 이제 보통의 감정들인데 인한 사람은 그걸 반대로 하는 것이죠. 남보다 앞장서서 어려운 일을 하고 얻을 것은 뒷전으로 남보다 뒤에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하고 통하는 거냐면 이게 극기라고요. 극기. 나는 사적 자아로서의 나는 요걸 먼저 하고 싶고 요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감정이고 정서인데 그런데 인한 사람은 그걸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게 이제 극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애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애인. 이게 이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뒤로 물러나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나중에 송대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천하지 우이 우. 온 천하가 근심해야 할 것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근심을 하고 후 천하지 락 이 락. 온 천하가 즐거워한 맨 뒤에 나중에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것에 앞서서 내가 가장 먼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 얻게 되는 그 즐거움 온 천하가 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는 거 확인한 다음 맨 마지막에 내가 즐거워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사대부다라고 범중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정치인이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대부의 그 책임 의식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장을 보시죠. 이것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구절인데요. 자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니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순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산 요수라고 이렇게 네 글자로 사자성어처럼 쓰이기도 하고 인자요수, 지자요수, 인자요산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뭐 이제 서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구절인데
여기서도 이제 지자 할 때 지혜로울 지자를 알지자를 써서 지혜로울지 이렇게 하고 지하고 인하고를 같이 또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하고 지는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요 글자를 락이라고 하지 않고 요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 글자는 의미 세 가지가 있죠. 락이라는 의미 하나 있고 또 음악이라고 할 때 악이라는 의미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요라고 읽는 그런 의미 하나가 있는데 요라고 읽을 때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기호하다 할 때 기호 뭔가를 내가 좋아한다 할 때 요자라고 읽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 글자를 쓸 때는 요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건 감정이고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명사 혹은 즐겁다라는 형용사 일 때 락이라고 쓰고 좋아하다라고 이제 동사로 쓸 때는 요라고 하죠. 요 좋아하다, 즐기다, 좋아하다 이렇게 할 때는 요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때 의미는 기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한 자는 산을 좋아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하고 인한 사람은 성향이 좀 다른 겁니다. 성향이 달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산하고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을 좋아하고 인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럴 때 물의 성질과 산의 성질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물을 좋아한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향이나 경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가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물하고 있는 산하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산하고 물은 정반대적인 성질을 갖는데 물은 움직이는 겁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동적이죠, 대단히. 그에 비해서 산은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모습들이 계절에 따라서 뭐 풀 나무가 바뀌고 뭐 열매들이 또 달리 바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산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산의 성질이 그런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움직이고 그리고 인한 자는 고요하다, 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의 성향이 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물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지자는 락하고 인자는 순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즐겁고 이때는 락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고 인한 자는 장수한다 이랬는데 요것도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그 삶의 양태를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대단히 즐겁다 이거예요. 저 즐겁다라는 말도 대단히 동적이죠. 그리고 또 어떤 측면도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지금을 즐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즐거워한다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락보다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그래서 좀 장기간의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적이다와 동적이다 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다. 그리고 인한 사람은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그 어떤 그 성질의 분류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인한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은 인하지 않고 이런 의미는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주석을 보시면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지자는 달어 사리이 주류 무체하여 이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리에 통달해서 이 달자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막히다라는 궁자의 반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에 달한다, 통달한다, 막힘이 없다. 그래서 주류 무체, 두루두루 흘러 막힘이 없어서 이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리 할 때 요 사자가 일사자인데 저게 구체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저 사라는 건 바뀌겠죠. 계속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죠. 근데 그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결이 있어요. 이치가 있다고요. 그게 살인데 그 구체적인 다양한 사건들의 그 사리에 두루 통달을 해서 막힘이 없다 그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마치 유사어수, 물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 물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지형에 가더라도 그 지형에 맞춰서 싹 흘러갑니다. 그게 바위가 거대한 것이 내 앞길을 막고 있으면 물은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가 있으면 내가 흘러가는데 물 한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내 몸을 갈라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것이 없는 지점에 가서 다시 합칩니다. 이거를 굳이 밀어내가지고 내가 하나인 채를 계속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아주 대단히 유연하게 그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로 요수, 물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다는 거고, 인자는 안어 의리이 후중불천하여 이랬죠. 여기는 의리라고 그랬죠. 사리가 아니라 의리인데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유사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리 그럴 때는 구체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라면 의리 그러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원칙적인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한다 그랬죠. 안. 여기는 달자를 썼는데 지혜롭다에는 달자를 썼는데 인한자에게는 안자를 썼어요. 저 안자는 안정한다는 뜻이에요. 안정.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의리에 편안하다라는 것은 의리에 털을 잡고 거기에서 오래오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중불천이죠. 무겁고 두터워서 옮겨가지 않는다. 여기저기 옮겨가지 않고 아주 중후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의리에 딱 털을 잡고 안주한다. 이런 거죠. 그것이 마치 산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산이라 산을 좋아하는 것이다. 인한자는. 이제 이래서 저것이 이제 어떤 인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그 기호, 단순한 기호를 말한다기보다 이제 그 성향의 유사성으로 저렇게 비유를 들어서 공자가 설명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제1변이면 지어노하고 노1변이면 지어돈이라 이랬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자면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에 이를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노나라하고 제나라는 붙어있는 인접한 두 제후국입니다.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공자의 고국이고 제나라는 그 노나라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당시 강력한 제후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나라하고 노나라는 주왕조가 이 주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수도가 이쪽이었단 말이죠. 수도가 서쪽에 한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를 세운 분이 무왕인데 이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 때 이제 그 각 지역의 제후들과 백성들의 민심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분의 2, 천하의 3분의 2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천자, 주, 폭군, 주를 주 임금을 치지 않고
세상을 뜬 다음 그의 아들 무왕이 이제 그 폭군을 제거하고 주왕조를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왕이라고 이제 나중에 불리우게 된 이분의 현직 그 생전에 그 직함이 뭐였냐 그러면 서백이었어요. 서쪽 지역의 우두머리 제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이 중국으로 보자면 이 서쪽 지역이 이 문왕과 무왕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었다면 반대로 이 동쪽 지역은 그만큼 우호적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 주왕조가 개국된 이후에도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왕이 주왕조를 개국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 동쪽 끝 여기에 여기가 제나라인데 이 제나라에다가 강태공이라고 하는 태공을 여기다가 제후로 봉해서 이 나라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기가 노나라인데 이 노나라에다가 자신의 동생인 주공을 봉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태공과 주공은 주왕조의 제1공신들입니다. 무왕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측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동쪽 끝에다가 봉해주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노나라고 제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정치 철학이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라가지고 요 태공을 중심으로 한 요 제나라는 능력 위주의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노나라의 주공은 인간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춘추 시대에 오게 되면 이 노나라는 이 공실 즉 제후 임금의 그 친족들이 권력을 대부분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삼가 세 집안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하는 이 세 집안이 국정을 이제 전횡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제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능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역성혁명이라기보다 다른 성씨가 이 제나라를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제 집어삼키는. 그냥 원래는 강태공 강씨 집안이 이 제후 집안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씨 집안이 제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길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요 이야기는 이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당시 나타나고 있었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에요.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르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나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능력 위주 성과주의입니다. 공리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 그 공리만을 급하게 여기고 그래서 과사를 기뻐한다. 과사라는 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제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이 패정지 여습이다. 패도정치, 패정이란 패도정치에 남은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패도정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서 패도정치를 지향하는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이제 노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예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교를. 그러니까 이제 예의, 교화, 명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과보다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능력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신의를 숭상을 한다 그겁니다. 신의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을 과장되게 속여서라도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신의를 숭상을 해서 유유선왕지 유풍, 선왕의 유풍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왕도 정치의 어떤 면모가 남아 있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에 이를 것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놓고 보면 제나라가 노나라보다 좀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제나라나 노나라나 도에서 멀어져 있다 하는 점은 같은 겁니다. 뭐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당시 제나라나 노나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도 다 도에서는 벗어난 올바른 그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는 점에서는 뭐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공통적이다 하는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